문 대통령 폭주에 제동 걸어라. 일본 언론이 종전선언에 제동 걸라고 누구에겐가 명령했는데 그게 누굴까요? 종전선언을 일본이 왜 저토록 반대할까 의구심을 보이는 국민이 많으실 텐데요. 한반도 평화는 평화니까 좋다만으로 보기에는 일본이 얻고 있는 이익이 너무 큽니다. 남북분단과 6.25 민족전쟁으로 이어진 분단과 긴장 상황에서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잠깐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일본이 완벽하게 부활하게 되는데 전쟁 물자를 생산하고 보급하면서 경공업, 중공업, 생활필수품, 하다못해 휴대용 식량까지 일본의 전 산업은 단시간에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6.25 전쟁 기간은 3년, 실제 전투가 치열했던 기간은 1년 반 정도. 일본은 미국이 원하는 군수품을 전쟁 시작 초부터 아주 원활하게 공급했습니다. 뭔가 이상하죠? 공장 짓고 생산에 필요한 설비 갖추는 것만 해도 시간이 필요한데 말이죠. 마치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미리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겠죠. 1949년에 전쟁 물자 생산 준비가 되었습니다. 준비는 했는데 전쟁이 안 일어나니 나중에 대통령까지 했던 에치슨 국무장관이 에치슨 라인이라는 걸 발표하고 그 뒤 5개월이 지나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이것은 여기까지만 하죠. 북한이 도발하고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질 때마다 미국은 일본 군수산업을 키웠고 전범국이며 평화헌법으로 군대를 보유하지 못함에도 일본이 재무장하는 것을 미국은 막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군사력이 정보와 해상전력에 집중되었지만 세계 5위권의 막강한 전력을 보유 중입니다. 일본이 평화헌법을 바꿔 전쟁 가능 국가가 되는 명분은 주변국의 군사적 위협입니다. 한반도 대치 상황, 유사시를 가정한 한국과 주한미군을 지원한다는 명분은 미국이 6.25 전쟁 이후 미국과 합의된 정책이며 미국과 일본이 맺은 유사시 행동수칙에는 한반도 유사시, 한반도에 자위대가 상륙하는 것을 기정사실로 하고 있으며 미일 간에 이런 협약 내용이 유출되어 우리나라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고 한국의 동의 없이 자위대가 오는 일은 없다며 주한미군 사령관이 진화에 나섰지만 이런 결정에 주한미군은 결정권이 없습니다. 미 국방성과 태평양 사령부가 결정 권한이 있습니다. 미 국방성과 태평양 사령부는 당시 침묵을 지켰으며 지금도 미국, 일본 정책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자위대가 한반도에 상륙하려면 분단과 긴장관계가 지속되어야 합니다. 한반도가 종전으로 평화로워지면 일본의 군사팽창이나 평화헌법으로의 개정도 상당 부분 명분을 잃어버립니다. 남북이 교류를 시작하고 육자회담이 진척되자 아베는 인도적 지원 목적이었던 쿼드를 군사안보 동맹체로 변환시켜 대만을 지킨다는 명목하에 중국을 자극하려 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이 육자회담 타결을 희망했기 때문에 한반도 외에 분쟁 지역을 일본은 만들어야 했는데 호주는 미국이 적극적이지 않으면 참여할 이유가 없고 인도도 당시엔 중국과 불편하고 쉽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의도한 것처럼 쿼드가 성장하지 못하고 해체 수준까지 내몰렸는데 트럼프가 중국과 무역을 빌미로 다투고 인도와 중국이 국경에서 충돌이 잦아지자 일본에 다시 기회가 왔습니다. 한국에선 보수 정권이 탄핵으로 무너지고 일본이 원치 않던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2017년 아세안 회의에서 일본은 중국 견제론을 내세워 트럼프의 환심을 삽니다. 대만을 부추겨 독립이라는 희망을 말하게 하고 중국은 당연히 반발하게 됩니다.
인도는 중국과 국경 분쟁으로 기댈 곳이 필요했고 호주는 그동안 존재감을 알리려 무척 애를 썼는데 일본의 제안이 반가웠습니다. 인도, 호주가 호응하자 트럼프는 반색했고 쿼드가 군사협력체로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이 반발하는 크기만큼 미국은 대만과 남중국해에 군사력을 집중했으며 미국이 군사력을 늘리는 만큼 중국이 받는 압박 강도는 커지게 되었습니다. 일본이 우려한 것 이상으로 한반도는 남북미가 어우러지면서 군사적 긴장감이 사그라지었습니다.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줄었지만 대만을 이용한 미중 간 군사적 긴장은 일본이 원하는 모습 이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다 보니 미중 관계가 이렇게까지 되었지만 트럼프도 바이든도 이 정도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종전선언에서 일본의 반대가 힘을 받지 못하는 것도 미국의 정치 외교 비용만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을 잘 들으며 중요한 우군이었던 일본이 부담도 많이 주는 우군이 되었습니다. 한반도에서 남북 갈등, 중국과 미국이 대만을 사이에 둔 갈등, 미국보다도 더 원하는 것이 일본입니다. 미국에서 일본의 의견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자 이젠 직접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물론 아사히 신문까지 아주 작정하고 나서는 모습을 보입니다. 한국에서 일본 언론 기사에 민감하게 반응해 주는 곳이 있습니다. 한국의 누구에게 메시지를 보내는지는 분명합니다. 위안부 협상, 한일 지소미아 체결, 아베의 수출 규제, 모든 사안에서 한국의 보수 언론은 한두 번 아주 약한 수준으로 일본을 비판했을 뿐 대부분은 일본 언론을 베끼었으면서 일본 의견을 대변해 주었습니다. 보수 정치권에서는 보수 언론 기사를 내세우며 일본 언론, 일본 우익의 대변자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 보수 정치권이 반응하면 일본 언론은 반응을 받아 다시 기사를 썼고 그 기사를 받아 보수 언론이 다시 기사화하고 보수 정치권은 다시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이 다가오는데도 종전선언에 대한 열정이 멈추지 않자 일본 언론들은 마치 일본의 문제인 양 기사를 썼습니다. 일본이 그만큼 다급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본 언론 산케이는 4년여 동안 정권의 명운을 걸고 벌여온 대북 유화 정책의 성과를 부각하기 위해 늘 하는 정치쇼라면서 국제사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폭주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칼럼을 실었습니다. 산케이에서 평창올림픽 전후부터 문재인 대통령 관련해서 보도할 때 모든 것을 쇼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같은 발언을 하며 재미붙인 정당과 정치인이 있죠. 22일 일본 산케이 신문에 실린 칼럼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 추진 중인 종전선언을 극언에 가까운 언사까지 동원해서 비판했는데 같은 날 아사히 신문도 사설을 통해 종전선언 추진을 문재인 정권의 유산으로 남기고 싶어하는 의식이 있는 것 같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종전선언에 접근하라며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산케이와 아사히가 표현의 수위는 다르지만 한국 정부의 종전선언 추진에 합심해서 견제구를 날리는 듯한 모양새입니다. 일본 언론은 이런 칼럼이나 기사에 일본 정치인이나 관료를 등장시키지 않습니다. 일본에 거주 중인 한국인 중 일본의 입맛대로 칼럼이나 사설을 써주는 인사들이 제법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일본을 대변하는 이들이 있는데 일본에 그런 이들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난센스겠죠. 산케이 신문은 이날 류코쿠대 이상철 교수가 쓴 칼럼 문 대통령 종전선언 위험한 도박을 게재했고 이 칼럼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반도 휴전 상태의 관리 주체가 유엔군이고 일본은 6.25 전쟁 전으로 유엔군 후방기지를 유지하고 있는데
한반도 전쟁을 끝내려면 일본의 동의도 필요한 것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종전선언은 한미일이 이제까지 구축해온 안보상의 협력 체계를 무너뜨릴 것이라며 주장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참 기가 막힌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내용은 일본이 하고 싶은 말로 되어 있는데 그 글을 쓴 놈이 중국에서 태어나서 한국 거주 경험이 전혀 없는 중국 출신 한국계 일본인이라는 것이죠. 아사히 신문도 사설에서 얼마 남지 않은 임기에 얽매이지 말고 종전선언의 부정적인 일본과 미국에 보조를 맞추라고 요구했습니다만 산케이 신문에 비해 아사히 신문에서는 종전선언이 주요 카드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일본을 중요국가로 끼워달라는 메시지가 강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보수 언론들이 마음이야 굴뚝 같겠지만 미국에서 나온 공식 의견도 아니어서 일본 의견을 두둔하기가 어렵다는 것이고 이미 윤석열은 반대 의견을 말했기 때문에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반복하기도 무척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윤석열이 종전선언을 거론한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주한미군 철수나 유엔사령부 해체를 거론했지만 별 반향을 일으키지 못한 이유도 일본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기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2019년 하반기에 당시 국방부 장관의 막 취임한 마크 에스파가 방위비가 제대로 타결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할 수 있다는 직접 표현한 말도 아니고 뉘앙스를 풍겼을 때 보수 언론들은 문재인 정부가 한미관계를 악화시켜 당장 주한미군이 철수할 것처럼 보도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국민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국민 반응에 미국은 놀랐고 행여 철수 여론 일어날까 염려된 미국은 정정보도하라며 매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주한미군 주둔이 안보에 도움을 준다고는 생각하지만 그것도 중국을 대비했을 때나 도움된다 생각합니다. 주한미군이 아니면 북한에 불리할 거라고 보수 언론이 원하는 생각을 국민은 하지 않습니다. 주한미군의 지위가 그러한데 일본의 우려 따위는 간식거리도 되지 못합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이익이나 주한미군 주둔, 유엔사령부 존속, 일본의 이해타산을 위해 존재하는 국가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국익과 상호관계일 때 그런 것들이 존중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익에 거스르거나 가치가 상실되면 가차없이 버리거나 재조정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보수 언론이나 국민의힘에 이런 기준이 불분명하니 일본 언론을 추종하는 것이겠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부심을 가져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부심을 왜 가져야 하는가 하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자부심이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